실제 범죄 사건 변태의 지하실. 2011년 9월 어느 저녁, 한 경찰서의 분위기는 극도로 공포에 질린 젊은 여성이 문으로 뛰쳐들어오면서 갑자기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격앙된 상태는 당직 경찰관들의 즉각적인 주목을 받았다.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고 넋이 나간 눈빛을 한 그 여자는 안내 데스크로 달려왔는데, 그녀의 다급하고 혼란스러운 몸짓은 방금 끔찍한 사건을 겪었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탈출했음을 보여주었다. 여자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고 비명소리가 뒤섞인 필사적인 구조 요청이 터져 나왔다. 안전한 곳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당직 경찰관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고 앉으라고 권하며 물 한 잔을 건넸다. 겨우 침착함을 되찾은 후 그 여자는 자신을 제니라고 소개했다. 처음에 단편적인 진술들로부터 불법 감금과 관련된 기이하고 잔혹한 사건의 끔찍한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제니는 시골 출신으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왔지만 운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험 부족과 게으른 성격 탓에 힘든 일을 피하려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매춘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고 했다. 얼마 전 이 일을 하던 중 제니는 낯선 남자를 접대했다. 첫 만남은 한 술집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남자는 달콤한 말과 후한 태도를 보였다. 둘이 술 몇 잔을 마시고 하룻밤 유흥비에 대한 가격을 합의한 후 그 남자는 제니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밤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직업에서 흔한 거래일 뿐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여 아무 의심 없이 동의했다. 그들은 함께 택시를 탔다. 택시는 밤거리를 달리며 번화한 거리를 벗어나 주택가로 향했다. 그 지역의 고요하고 다소 외딴 분위기는 제니의 마음에 모호한 불안감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은 그 남자가 어두운 지하실에 살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가 그녀를 축축한 계단 아래로 이끌 때 진정한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는 심지어 이곳을 자신의 후궁이라고 자만심에 차서 불렀는데 이는 병적인 의미를 내포한 말이었다. 처음에는 제니는 곰팡내 나고 어두운 지하실에 들어가기를 망설였다. 그 방은 텅 비고 지저분했으며 제대로 된 침대조차 없었다. 그러나 이미 합의된 금액과 남자의 태도에서 오는 모호한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결국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남자가 침대는 아래에 있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교활한 눈빛과 비열한 미소는 그녀를 소름 돋게 했다. 제니의 의심은 남자가 어수선한 물건들을 옆으로 치우고 바닥 아래에 위장된 비밀 철문을 드러냈을 때 극에 달했다. 그는 그녀에게 내려가라고 손짓했다.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진다고 느낀 제니는 용기를 내어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며 즉시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고 자신의 단호함이 그 남자를 주춤하게 만들기를 바랐다. 그녀가 돌아서서 떠나려던 순간 남자는 자신의 짐승 같은 본성을 드러냈다. 그는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한 손으로는 날카로운 칼을 목에 대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가겠다고? 네가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완전히 제압당한 그녀는 그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그녀를 바닥 아래에 어두운 구덩이로 내려가도록 강요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위협이 귓게 울려 퍼졌다. 목에 겨눠진 칼날과 가해자의 흉포한 태도 앞에서 그녀는 어떤 저항도 감히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불안하게 흔들리는 사다리를 타고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계단 하나하나가 마치 지상의 지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발걸음 같았으며 그곳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사다리를 다 내려간 후에도 그 남자는 계속 칼로 위협하며 제니를 좁고 어두운 터널을 기어 통과하도록 강요했다. 답답한 공간과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견고한 철문 3-4개를 통과한 후 그녀는 그리 크지 않은 방으로 밀쳐졌다. 그 안에서 그녀는 또 다른 여자가 감금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 여자는 헬쑥하고 절망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 지상의 지옥 같은 곳에서 제니는 그 남자에게 강제로 붙잡혔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죄수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때부터 어둠 속에 잠겼고 병적인 가해자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뎌야 했다. 감금된 여자들 중 누구라도 불복종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도망치려는 의도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면 감시자로부터 잔혹한 구타를 당해야 했다.
피해자들이 도망치거나 저항할 힘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해자는 매 끼니마다 극히 적은 양의 음식만을 제공했다. 굶주림으로 인한 쇠약한 몸과 장기간의 감금으로 인한 정신적 피폐는 여자들을 점점 더 약하고 절망적으로 만들었다. 여자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무언가를 주기 위해, 그리고 아마도 병적인 심리 통제의 한 형태로서 그 남자는 지하에 컴퓨터를 두었다. 이 컴퓨터에는 미리 영화와 노래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잔혹한 감금 속에서의 기이한 혜택으로 아마도 저항을 줄이기 위해 정상적인 삶의 환상을 만들어내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혹독한 조건에서 감금되고 끊임없이 위협받는 시간이 지난 후 일부 여자들은 가해자에게 굴복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에게서 작은 이득이나 특권을 얻기 위해 다른 수감자들을 기꺼이 해치기도 했다. 한편 가해자는 한쪽에서 미소를 지으며 피해자들이 서로 다투고 고통을 주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은 동족이 아니라 자신의 병적인 쾌락과 짐승 같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꼭두각시, 하등한 생물에 불과한 듯했다. 남은 여자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정신적으로 공포를 심어주어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 그 남자는 가장 잔혹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본보기로 한 피해자를 선택했다. 망치를 손에 든 악마는 망설임 없이 감금된 여자들 중 한 명을 살해했다. 이 잔인한 행위는 다른 피해자들 눈앞에서 벌어졌고 피로 물든 경고이자 극심한 공포를 심어주었다. 두 명의 무고한 생명이 비좁고 어두운 지하실 공간에서 잔인하게 빼앗겼다. 끔찍한 살인 행위 후 그 남자는 남은 사람들에게 차갑게 경고했다. 앞으로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모두 이렇게 될 것이다. 감금된 여자들은 잔혹함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더 끔찍한 것은 살해된 여자들의 시신이 지하 묘지 한 구석, 살아있는 피해자들이 잠자는 곳에서 차에 2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충 묻혔다는 것이다. 시체 썩는 냄새와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이 항상 존재하며 심한 정신적 압박을 가해했다.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 지하에서 병적인 행위를 할 시간을 벌기 위해 그 남자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야간 교대 근무를 찾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거짓말은 그가 의심받지 않고 밤에 집을 비울 구실을 만들어 주었다. 그의 아내는 아마도 남편의 성실함을 여전히 믿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집을 나설 때마다 저지르고 있는 잔혹한 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하 6m 깊이에 정교하게 설계된 공간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병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었다. 그는 납치 감금된 여자들과 부부 생활을 했는데 이는 극도로 비정상적인 인격 파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의 잔혹함은 더욱 극심해졌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여자들에게 온라인 채팅 성매매와 같은 불법적인 돈벌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잔인하게 착취를 계속했다. 가해자의 대담함은 점점 더 커졌다. 그는 심지어 감금된 여자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매춘을 강요하며 자신의 범죄 규모를 확대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여자들은 이제 그에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을 밖으로 일하러 데리고 나갈 때마다 그 남자는 도주 시도를 막기 위해 그들의 모든 행동을 면밀히 감시했다. 그는 멀리서 관찰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치 사냥꾼처럼 노려보았다. 제니는 바로 그 희귀한 기회를 잡은 행운아였다. 그가 한순간 방심한 틈을 타 그녀는 손님을 접대하도록 강요받던 방에서 목숨을 걸고 창문으로 뛰어내려 이 지상의 지옥에서 탈출했고 이 끔찍한 범죄를 고발하겠다는 희망을 품었다. 제니의 섬뜩한 진술을 모두 들은 경찰관들은 경악과 충격에 휩싸였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그들은 즉시 수사관 팀에게 현장으로 급히 출동할 것을 명령했다. 경찰팀이 파견되었고 제니를 호송하여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지하 묘지의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의 협력은 수사 당국이 남아있는 감금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접근하고 구조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였다. 경찰 병력이 제니의 안내에 따라 어수선한 물건들 아래 위장된 지하실의 비밀 입구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녀의 진술을 완전히 믿었다. 그렇게 정교한 감금 장소의 존재는 조직적이고 극도로 잔혹한 범죄 계획을 증명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신속하게 구조 작전을 전개했다. 그들은 지하 묘지에 성공적으로 침입하여 감금되어 있던 여성들을 구출했다.
현장 감식 과정에서 경찰은 살해된 여성 피해자 2명의 시신이 지하실 한 구석에 대충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굴했다. 이는 가해자의 살인 범죄에 대한 증거였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가중시켰다. 수사 결과 지하 묘지 주인의 신원은 1984년생 이항으로 밝혀졌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한때 소방 분야에서 일했으며 2년 전 이 지하실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신속하게 이항을 체포했다. 수사기관에 직면한 이 범죄자는 자신의 잔혹한 행위를 부인할 수 없었다. 신문 받을 때 그의 아내는 극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충격받은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남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항상 남편이 가족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야간 교대 근무를 열심히 한다고 믿었지만 그것이 단지 악마의 위장술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수사관들 앞에서 한때 자신의 지하실에서 잔혹한 악마였던 이항은 이제 움츠러들고 두려워했다. 그는 납치, 감금, 침해, 살인에 이르는 모든 범죄 행위를 고개 숙여 자백하며 완전하고 끔찍한 범죄 그림을 그렸다. 이항은 자신이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과 정보를 접하면서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바로 이러한 어두운 욕망이 그를 지하실을 매입하고 자신의 짐승 같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상의 지옥을 건설할 계획을 쓰도록 부추겼다. 이웃에게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지하실을 확장하면서 파낸 흙과 돌을 조금씩 몰래 밖으로 운반했다. 이 교묘한 수법은 그가 불법 건설 활동을 숨기고 오랫동안 범죄 계획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지하실을 파고 보강하는 작업을 마친 후 이항은 복잡한 유흥기에서 먹잇감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순진한 젊은 여자들을 자신의 지하실로 유인한 다음 그들을 감금하고 침해대하여 자신의 병적이고 끝없는 짐승 같은 욕망을 충족시켰다. 현대적이고 문명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지하 6m 깊이에 그렇게 잔혹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지옥을 건설한 변태가 있을 수 있었을까? 이 사건은 사회에 잠재된 어두운 면과 모든 상황에서 항상 경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경고이다.